네, 지금부터 선형적 특성 정보의 상호 관계를 이용한 드론의 전선 인식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기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 농기계 연구그룹의 양승환 수석 연구원입니다. 먼저 기술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필요성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의 농지 위를 비행하며 무인으로 방제액을 살포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주변에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전선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가까운 거리의 전선은 조종사가 눈으로 전선을 확인해서 피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거리 감각이 없어져서 먼 거리의 전선을 눈으로 직접 인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조정을 잘못하면 이제 전선에 드론이 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10에서 15mm 정도의 두께를 갖는 전선을 5m 이상의 거리에서 전선의 위치와 전선까지의 거리를 감지하려는 것입니다. 인식된 전선의 유무 및 비행 구간 내에 전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드론을 제어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개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가까운 거리의 전선은 조종사가 눈으로 확인하고 피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진 드론이 이제 멀어지면 이제 조종사가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고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제용 드론이 전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이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방제용 드론은 크기가 이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전선과 부딪힐 경우에 드론이 심각하게 파손될 뿐 아니라 정전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들은 전선에 부딪혀서 발생한 드론의 사고의 사진의 예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선 인식 기술이 적용된 방제 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제용 드론을 위한 전선 인식 기술의 구성으로는 아래 4가지 구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 환경에서 학습된 전선 인식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탑재된 딥러닝 영상 처리 컴퓨터, 그 다음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 그 다음에 전선까지의 거리를 인식하기 위한 TOF 카메라,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체 안에 딥러닝 컴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카메라랑 TOF 카메라가 드론 상단 또는 하단에 방제 드론이기 때문에 방제통과 방제 노즐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 중에서 갈색 부분의 드론 위에 있는 박스 부분이 딥러닝 전선 인식 기술이 적용된 컴퓨터가 들어있는 그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시연을 한 사진인데요.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선이 인식될 경우에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가 인식되면서 전선이 인식되는 결과를 실시간 시연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의 학습 방법입니다. 먼저 딥러닝 영상의 학습은 방제용 드론이 비행하는 고도 조건과 전선에서 5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전선의 영상을 획득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전선 인식을 위한 라벨링은 방제용 드론의 대략적인 전면 크기인 가로 세로 1m 정도의 크기로 학습을 합니다. 만약에 전선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가로 세로 1m 크기 안에 전선이 2개가 들어갈 경우는 2개 합쳐서 학습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이제 드론의 대략적인 크기와 이제 학습할 때의 학습 영역 크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전선 인식 결과 및 후처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학습 결과를 이용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여러 개의 전선을 여러 개의 네모 박스로 각각 인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인식된 결과를 각 네모의 상하단에 중심점을 잇게 되면
가운데 보시는 큰 사진처럼 전체의 큰 사각형으로 각각의 전선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잊고 초기에 딥러닝이 감지한 이제 분홍색 사각형을 삭제를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전선에 대한 깔끔하게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인식된 최종 결과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선까지의 거리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TOF 카메라 또는 레이저 스캐너로 이제 전선까지의 영역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추출된 전선의 영역을 이제 네모로 이제 감지 최종 결과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TOF나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할 경우에 전선에 대한 위치를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의 포인트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선 영역 안에 포함된 점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각 전선까지의 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전선이 3개가 있는 경우인데, 따라서 각각의 전선마다의 거리를 별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 인식 결과에 따라 종류를 3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선이 인식이 안 된 경우, 내지는 이제 비행 구간 내에 없고 이제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는 비행 구간에 전선이 없음. 그렇지 않고 전선이 있지만 아직 근접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위험 구간 내에는 없음. 세 번째로 비행 구간 안에 전선이 5m 거리에 있을 때는 이제 전선이 위험 거리에 있다는 것이고, 이때 조종사에게 음성 또는 조준기 화면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식된 결과로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전선 인식 거리가 이제 5m 이내로 들어온 경우에 드론을 강제 정지하거나 강제로 후진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비행 제어기에 제어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본 기술 설명에서는 계속 5m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5m 이외의 다른 거리로 설정해서 본 기술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을 실제로 시연한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딥러닝 컴퓨터에 카메라를 단 이제 결과를 지금 보시고 계신 건데요. 이 시연 동영상은 이제 김제에 있는 지평선 평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논과 지평선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화면 안에 이제 전선이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네모로 전선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수의 포인트를 인식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빨간색 네모가 드론이 직진 비행을 하게 될 경우에 걸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 안에 파란색으로 전선이 인식될 경우가 바로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은 앞서 보신 각각의 전선을 인식한 네모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 전선 인식 영역을 산출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선이 2개가 있을 경우에 이 위치 변화에 따라서 그 인식 영역도 같이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선의 거리를 산출한 시연 동영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OF 카메라를 이용해서 몇 개 포인트의 거리를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평균을 해서 전선에까지의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10m 이상 거리가 측정되는 것은 전선이 아닌 그 뒤 대상을 인식한 결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삭제를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기술과 관련된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드론 업체는 약 150개 정도이고, 이 중에 농업용 드론 업체가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한 제조는 주로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국내 부품을 함께 조합해서 제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방제 드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7년도를 시작으로
무인 헬기나 광역 살포기보다 방제 드론의 판매가 더 증가하였고요. 2019년, 2020년에 들어서면서 부산이나 충남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방제 드론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은 이제 전체 드론 시장의 13%를 차지하면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농업용 드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에 864백만 달러에서 2022년 4,209백만 달러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방제 드론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예정이고 본 기술이 탑재되면 시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기술 설명을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시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